자, 안녕하십니까. 프로피사단 카이로스입니다. 자, 오늘도 좀 속상했던 월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뭐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뭐 저나 다른 뭐 저희 그 회원님들께서는 좀 한숨 좀 깊게 쉬셨을 하루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장 초반부터 좀 우리가 예상되었던 추락, 하락이다라고도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크로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 당장 바로 이 직전 영업일에 미증시가 좋지 않았던 점도 있죠. 미 3대 증시가 모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우리 증시 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1단계적으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뭐 좋지 않게 나왔죠.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각국의 반응이 굉장히 예민하게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축 랠리가 다시금 좀 활발하게 불을 좀 지피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지부진하게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경제 허브인 중국도 뭐 봉쇄령은 물론이고 뭐 유럽과의 뭐 강제 노역 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티격태격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글로벌 매크로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데 더욱이나 중간재 무역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잘 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조금 이제 뭐랄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측할 수 있었던 추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우리가 아주 그냥 힘 빼고 있다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거야,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장을 맞이한 게 아니죠.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담담하게 이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힘든 장 예상하고 맞아도 사실은 하락장은 힘듭니다. 힘들긴 하지만 이 힘든 장에서 잘 버텨낸 여러 회원님들, 시청자분들이실 텐데 지금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힘든 장의 원인을 제가 말씀드릴 때 다 매크로적인 요건,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같이 침체되는 것이지 우리 기업들이 크게 뭐 문제시 돼가지고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기업들이 부실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뭐 97년도 IMF 때는 반대 상황이었죠. 전 세계 경제가 튼튼한데 우리 기업들만 좀 염증이 골마 터졌던 경우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튼튼한데 반해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 수축되고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것은 또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다시 등락이 있는 겁니다. 오르내림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뭐 FOMC 회의라든가 뭐 긴축 조정이라든가 각국의 금융당국들이 좀 예민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의 이제 지금의 어려운 글로벌 증시를 타파해 보겠다라고 하는 시행착오 과정인 거거든요. 이 과정과 이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은 결국은 시장은 올라갑니다. 결국은 증시라는 것이 우상향한다라는 그 기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올라가거든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잘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오히려 이미 우리 이렇게까지 견뎌냈잖아요. 이미 이렇게 견뎌낸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힘내가지고 좋은 결과, 좋은 날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버텨나가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무슨 매매를 하냐, 힘만 빠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요,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 자료, 그리고 뭐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런 분들도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성향을 가졌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방송은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는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왜? 주식 매매 평생 안 할 거 아니라면은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계셔야 되시고요. 관심을 가지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그 프로핏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경제방송 시청하시는 방법이시고요. 또 다른 하나가 경제방송 시청하시는 방법이시고 경제방송에 나온 사람이 제공해드리는 자료 꼼꼼히 살펴보는 거다 보니까 꼼꼼히 살펴보는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드려보고 싶고요.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좀 사담이 길었습니다. 사담이 길었고 일단은 뭐 오늘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 짧게 한 세 가지 종목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미 3대 증시가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이지만 올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어느 정도 약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어느 정도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이 업황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매번 이렇게 영상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삼성전자를 좀 많이 터치하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만원 선까지는 깨지진 않을 것 같다. 5만전자는 지켜낼 거고 지금의 이제 5만 5천원 단 정도는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간다.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의견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그 의견은 유효한데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제 55,000원 단에서 물타기 하면 되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갈 건 맞는데 왜 삼성전자에 물타기 합니까? 오히려 보유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현금을 분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십시오.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도체 업황이 곧 살아날 거고 다시금 우리 시장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제가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지금의 이제 아주 약한 고리의 시그널만 보여줬어요. 물론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다시 반도체 섹터가 힘을 내보겠다라고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서 우리가 섣불리 대응하지는 말자고요. 다만 저희 프로핏 사장 카이로스가 반도체 섹터를 굉장히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건 좀 알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재밌는 종목들 발굴해서 지금이 적기다. 진입하기 아주 좋은 적기다. 라는 그 판단이 섰을 때 저희 노란톡방 통해가지고 종목명은 물론이고 대응 방안까지도 같이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이렇게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볼게요. 네이버라는 종목입니다. 네이버라는 종목인데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대표적인 인터넷 대표주죠. 대표주고 인터넷 뭐 대장주다라고도 부르는데 양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양종목 모두 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가 살아나기 어려운 환경이죠. 금리가 너무나도 이제 급작스럽게
치솟아 버리다 보니까 기술주가 이제 좀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확실하긴 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자료를 배포해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0년 전에 제약바이오 재밌게 했었잖아요.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를 봤었는데 제약바이오 못지않게 큰 성장,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 중에 산업군이 저는 인터넷 대표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이제 매크로적인 여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매크로적인 여건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양 종목 모두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돌아보자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라는 종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포지셔닝 되어 있는 모습을 좀 살펴봤을 때 해당 기업들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었나요? 지금도 우리 카카오 메신저를 사용하고요. 지금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 메신저를 사용하고 뭐 택시도 카카오를 통해서 하고요.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지식들을 검색을 합니다. 본질 가치의 훼손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어요. 왜? 매크로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고점 대비해 가지고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 30%까지 지금 70%, 60%, 70%의 할인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70%, 60%라는 어마어마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있는 상품인데, 한마디로 적용되어 있는 상품인데 그 상품에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이면은 다시 정상 가격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왜 제가 제약바이오보다 낫다라고 했냐라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도 2배 올라갈 수 있어요. 2배 올라갈 수는 있는데 임상시험에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2배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2배 빠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표주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적인 매력도가 아주 충분해요. 여기서 더 빠지면은 뭐 얼마나 다이나믹한 낙폭이 있을까요? 과대 낙폭이 없을 거예요. 더 조정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이상의 막 다이나믹한 낙폭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적으로 아주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저는 유심히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시장의 수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장의 수급과 거래량을 보면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 없는 종목이다. 우리가 아주 마음 편하게 포트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언제 52주 신저가 찍었으니까 내일 사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확한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 오시면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한 종목씩 가져오는데 어쩌면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한 종목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종목일지는 저희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시청 열심히 하시고요. 방송 시청 꾸준히 하시고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도 지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 장에서만 6%나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지금 뭐 소송에 들어갔죠. 뭐 일본하고 국내 서비스하고 뭐 차별화를 뒀다라는 이유로 유저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그와 관련해 소송 사건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오늘자 크게 하락했는데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단일 기업의 주가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게임주 전반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왜 게임주에 덤벼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한 말로. 지금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대표주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기술주이긴 합니다만, 저희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성격이 달라요. 조금 그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같은 대외 매크로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주가 살아남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구태여 게임주에 덤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송 등 관련된 사건을 도대체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송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뭐 먼 미래든 가까운 미래든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게임주 자체의 시황이 썩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조금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대응을 못했다라는 점에서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봐볼게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지금 11%,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일 그리고 금일자로 굉장히 좀 낙폭이 좀 과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 자체가 어떤 종목이냐?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일단은 뭐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는 뭐 대표적인 성격을 띠는 한때는 대장주 역할도 꽤 차고 있었던 아주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시세를 좀 크게 받았죠. 태조 이방원이라는 흐름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시세를 받았던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고, 그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저 같은 경우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은 매수 타점을 들여가지고 내 포트에 담아두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시장에서 외인이 계속적으로 나갔거든요. 외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 15%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개인입니다. 개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외인은 계속적으로 조금 얄밉게도 조금씩 담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해당 종목이 서 있는 방향이 어디예요?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태조 이방원 다 들어가잖아요. 뻗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종목이 지금 약간 조정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중에는 오히려 더 좀 담아볼까? 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약간은 시장의 시선과 다른 포인트일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성공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내 포트에 담아볼 그런 타점까지도 같이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뭐 오늘 장 자체가 좀 섭섭했지만 예상 가능했던 하락폭이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좀 대응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좀 시선이 집중됐던 종목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시장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일단은 뭐 오늘 장 수고 많으셨고, 미증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저녁 시간에 좀 보고 또 톡방 통해 가지고 브리핑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